고민은 문화복지위원회 재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직업이 있어야 되겠다,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고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얻고 안정된 의료보험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된 직업.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가 많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애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도 있고 다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노동자는 단순 노동자로 해서 보호받을 수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장애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사회 불안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아주 중역을 맡게 돼가지고 제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온 상태에서 정책협의체의 부름을 받아갖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숙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계몽이나 하는 그런 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설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설문지에 대한 근간에 대한 원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신 제발 아기 좀 낳아주세요 하는 47개 정책안을 가지고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간담회를 여기서 6회를 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설문지에 대한 창안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12개의 문항 설문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할 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름에도 쉬지 못하고 총 22개 기관을 투어하면서 그들과 사회에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협약기관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특히나 같이 동행을 해주셨죠. 또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가장 큰 틀을 또 그 의장으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의 연동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 체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나는 저출산의 협약 내용을 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래서 그 중간적인 매니지먼트를 박병만 위원님께서 해주심으로써 저출산 연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구성에 대한 핵심 3대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노총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한국노총에서 사인을 하는 순간에 전국에 있는 노총이 전부 다 그것에 대한 공동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노동자 대회를 문화예전에서 했는데 정말 만장하신 가운데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사인을 미리 받고, 저출산에 관련돼서도 고민이 되었지만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후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출산 연구회라는 작은 연구지만 사실상 사회 기본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연구의 기관이 충분히 되었고, 다음에 정책 자문위원들을 30명을 선정할 때 가장 의회를 편하게 왕래하시는 분으로서 선택을 해서 저희 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귀한 그 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22개 기관에서 설문지를 받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사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지금 3,000장을 제가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검색 수를 할 수 없는 것이 685매, 500개를 하기로 했는데 685매가 들어왔고, 또 어떤 기관은 하기로 했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약간 숫자가 적고, 또 어떤 기관은 한꺼번에 2번의 그 큰 양으로 1,000장이 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도 37명이 동참해 주셨고 의에서도 해주셨고 여기에 그 필수가 20명 미만이지만 그래도 함께 한 기관이 한 40기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의 그 설문지에 보면 5분의 시의원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사인하면서 그곳에 있는 5명의 의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문서로서 3천 필수의 힘을 담았는데 그 가로에 보면 이제 기타 사항에 우리가 제시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플랜 외에 어떤 것을 시민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탁기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노력을 해서 3,000명의 샘플링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조금 박사님께 굉장히 귀한 그 저희 보물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겠구나. 그냥 이건 종이가 아니고 3,000명의 순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22개 기관을 녹화했고 거기서 받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설문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또 계양구의 김숙희 위원님께서 오시면서 설문지를 84매를 준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그 여성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수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직접 그 몸에 그 노력의 시간을 담아서 가져오신 김숙희 의원님의 설문지 전달식을 하고 나서 저희가 대형 3,000명의 그 모았던 그동안의 결정체를 우리 인천 여성가족재단 500매를 먼저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알파 2,500장 정도를 덤으로 드리는데 1덤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하나의 책으로 나오고 10월 25일 날 우리가 공동 포럼을 합니다. 가족재단에서 성대하게 할 것이고 제가 전국 네트워크에다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클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보낼 것이고 국회에도 보낼 것이고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중앙협의체에서 보낼 것이고 여성권익진흥원을 통해서 인천에 제외한 국가기관 모든 데에다가 우리 저출산 연구회에서 같이 한 공동 토론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힘과 저출산 문화에 대한 확산, 다음에 매니지먼트에 대한 위력, 국민이 할 수 있는 정치의 권리 이걸 다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달식은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명의 의원이 워낙 5명이 다 함께해서 참석을 하고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막중한 일을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무료 봉사로 위탁하는 입장이라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힘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서 문은영 박사님의 정책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부터 고령화 사회 선포가 됐습니다. 앞으로 3년이면 초고령화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박병환 의원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많아졌어요. 한국노총을 이제 두드려야 됩니다. 네? 대통령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실 거고 또 저 역시 역할을 할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원을 해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조와 누리조와 그런 문구로 프랜카드를 지원해 주셨고 다음에 엄마 아빠 나는 동생이 갖고 싶어요 이런 걸로 해서 프랜카드를 후원해 주신 특수임무자 인천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오늘 전달식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리고 우리 그 직원들이 너무 바쁜 와중에도 제가 하자는 대로 또 공문 보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마 오늘과 같이 한 6개월, 7개월의 고생이 그분들의 공무원 생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점에서 위로를 드리면서 이 설문지 전달식 전에 계양구 김숙희 의원님이 전달하는 문서를 받고 저희가 또 기념 촬영을 또 한번 하고 의원님 셋이 받겠습니다. 전 마지막 거북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닦고 나서 전달식을 신체적인 전달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니 다음으로 그러면 저희 저출산 해결 방안 연구회는 그 공동 부대표를 네 분의 시의원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시의원님 참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인사 말씀을 들어보신 순서를 맡으겠습니다. 박방만